중국이 매출 규모로 보면 한 20-30%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U 시장도 거의 70% 먹는 마진의 이익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앞으로 그런 구조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2차 전지 빅뱅이 언제 폭발한다고요? 25년, 26년이죠. 왜 25년, 26년이냐. 그러니까요. 전기차를 이제 그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우리 전기차가 대세네.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금방 넘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성차는 그 새로운 이제 모델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의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개발해서 신차를 내놓을 때까지 최소 3-4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내연기관차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짧겠냐는 거죠. 안 짧죠. 그래서 테슬라가 약진하면서 야 이거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뭐 안 따라갈 수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한 게 20년대 이제 초반부터고 특히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각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 굉장히 큰 그 당근과 채찍을 양쪽으로 이제 구사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라는 게 이제 굳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각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플랫폼도 만들고 구축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한 전기차 라인업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게 뭐 올해도 많이 나오겠지만 내년, 내후년, 특히 26년에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26년, 27년 이럴 때 이제 쏟아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전기차의 다양한 그런 전기차 라인업이 구축이 돼서 쏟아지면 그게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도 그래서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얼리 어답터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가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가 일시적인 성장 둔화 구간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과 다양한 가격대에 심지어 중저가부터 엔트리 모델까지 좀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럼 시장이 이제 확 커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다양한 가격대의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내연기관 차량 금지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죠? 국가마다 조금씩 국가마다 뭐 다 다르죠. 네. 예를 들면 뭐 금지하겠다는 나라도 있고요. 네. 그걸 아직은 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해일걸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되게 빠르고요. EU 전체는 기본적으로 2035년 2035년부터 네네. 이제 판매 네. 금지인가요? 네 원래 영국이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그러면 미국, 중국은요? 중국은 2040년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은 그게 금지가 아니라 금지는 조금 되게 늦은 시기인데 미국은 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이제 규제책을 가지고 네. 그 시장을 형성해가는 게 이제 네. 정통적인 정책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RA 세제 혜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카페라고 해서 그 연비 규제에 따른 이제 페널티 물리는 거. 양쪽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가면서 이제 타겟을 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EPA의 이제 연비 규제를 중심으로 한 타겟은 2032년에 그 67%까지 끌어올리는 것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이 내놓은 건 뭐냐면 내연기 완성차 업체들 조금 이제 달래려고 네. 한 게 2032년에 67% 달성하는 건 그대로 두면서 고전에 자기 다음 임기 동안 내 이제 증가 속도 그러니까 타겟은 조금 이렇게 완화해주는 예, 그런 걸 이제 좀 내놓은 거죠. 배터리에서 그럼 가장 큰 시장 세 곳은 당연히 미국, 유럽, 중국이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착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기본적으로 완성차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 중국, 유럽 다 이제 중요한데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태의 규모로 보면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65% 정도 됩니다. 한 개 국가가. 네, 3분의 1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온갖 노이즈와 착각이 있는 거예요. 놀랐죠? 네네. 그 정도까지 되는 줄은 몰랐죠? 예. 그 중국이 워낙 자동차 대수로 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장 빠르게 전환했잖아요.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8% 이 정도 침투율인데 중국은 35%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유럽은 한 뭐 20% 조금 아직 안 되는 10%대 후반 뭐 이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어떤 여기서 생겨난 오해와 착각 그리고 이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애널들의 논리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LFP가 대세가 된다. 이걸 잘 보면 저가형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LFP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대세다. 뭐 대세가 된다. 이런 근거 중에 하나는 LFP 배터리 점유율이 뭐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중국에서 많이 쓰니까. 아니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LFP를 전적으로 생산하는 그 비아디의 또 성장률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60% 정도 되면 이 중국에 탑재되는 비율만으로 전 세계에서 저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이 한 45%까지는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중국 내에서 비아디가 약진하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착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14% 가다가 7% 정도로 반토막 났거든요. 다른 국가에서는 떨어지고 있군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늘어나긴 했는데 EU는 뭐 전에 한 1, 2%, 2, 3%에서 지금 한 4, 5%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군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데다가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생산된 중국 지분이 투자된 그런 전기차들 중심으로 늘어난 거여서 그렇고요. 크게 의미 있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 드려야겠네요. 중국이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되게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앞으로 성장한다면 네. 배터리는 더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가까운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많이 써준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국가 정책하고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일단 북미 시장은 침투를 못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IRA 규정으로는 중국 지분이 25% 이상 투자된 그런 기업은 이른바 이제 FEOC라고 그래서 비우호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니까 비우호 했던 단체, 비우호 실체 이렇게 이제 봐서 그 세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침투하기 힘들고 침투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자릿수 점유율일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으로는 가장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 대수로는 중국이 2배, 3배 많다 하더라도 그 중국 완성차 판매량이 2배, 3배 돼야 미국의 배터리 탑재량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탑재 용량이 작은 차를 생산해요. 미국은 훨씬 크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보다 이제 배터리 매출 규모로 설명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탑재되는 거에 중국에서 2배, 3배를 팔아야 그 배터리 매출 규모가 맞먹을 거예요. 워낙 중국 배터리는 싸고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상대적 고품질의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거고 탑재되는 용량도 크고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은 못 먹어요, 중국이. 그렇죠. 그 다음에 EU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캐파로 봐도 그렇고 한국 쪽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그 다음에 대략 한 60% 가까이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냥 한 매출 규모로 보면 한 20, 30%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U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70% 먹는, 그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판매량은 비슷한데 마진의 이익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앞으로 그런 구조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한쪽에서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도요타, 닛산, 뭐 혼다, 이게 지금 배터리 공급업체로 누구를 잡고 있냐 하면 LG 엔솔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차에도 그 한국 배터리 업체가 들어가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LG엔솔의 점유율이 이미 LG엔솔 한 업체의 점유율만 50%가 넘어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인도 중국 간의 국경 분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중 정서가 더 격화돼서 그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비아디 투자하겠다는 거 그거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EU 일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네. 뭐 남미, 뭐 이런 쪽 나라들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중국 외 시장에서는 거의 사실 침투할 수 있는 또는 그 점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폭이 크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그 한국 배터리의 적어도 매출 기준 또 이익 기준 그 점유율은 저는 50%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가 50%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에 뭐 일부 이제 정권사 애널들이 그 이야기 하던데, 아니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한국 전기차 밸류 체인의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중국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각을 해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계속 잠깐 지금 캐전 구간을 지나고는 있으나 향후 20년, 30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산업이랑 이런 나라의 2차 전지와 중국 시장의 이제 성장성도 30몇 %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침투율이 여기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100%까지 간다 하더라도 3배 성장할 여력밖에 없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면 다른 외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외부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설사 EU 같은 데 진출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되게 박해요. 박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많이 주겠냐고. 이미 성숙 산업이고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게 뻔한 산업인데, 그럼 이런 데는 멀티플을 많이 못 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 그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도 21년에 막 그 코로나 한창 막 창궐해서 그때 이제 뭐 전기차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뭐 리튬 가격 막 치솟고 그럴 때는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도 막 퍼 50배, 60배, 뭐 소재도 막 100배씩 받고 뭐 이런 업체들이 불과 2, 3년 전에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발효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경제 흐름이 너무 뚜렷해지면서 썰물처럼 외국 자본이 빠져나왔죠. 성장성이 둔화될 게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 배터리 산업하고 중국 배터리 산업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솔직히 말해서 바보 같은 코멘트예요. 이런 산업의 저 성장성이라든지 놓여있는 어떤 시장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건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 내에 비슷한 어떤 업종에 있는 어떤 업체들끼리 그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 비합리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장 환경에 놓여있고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같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되게 억울한 거죠. 네.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자, 혹시나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에 올해 나올 가장 좋은 호재나 뉴스, 뭐 아니면 좀 나쁜 호재나 뉴스 이런 건 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뭐 개별적인 호재 이런 걸 좀 생각하기보다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캐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성장성이 다 있냐? 이거는 뭐 저의 주장이 아니고 IBK 투자증권의 이현욱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최근에 분석한 되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추가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더 있는지 뭐 이걸 이제 뭐 따졌는데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이제 1,100조 원 술 잔고가 이제 쌓여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2030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생산 캐파가 얼마 정도냐? 한 500기가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지금 900기가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500기가 정도를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추가 수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탐방 갔던 한 업체, 소재 업체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GM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한 7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팔겠다고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그 둔화된다고 하는데 GM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배, 4배를 더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GM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GM이 갖고 있는 배터리 생산 캐파가 LG엔솔하고 합작해서 지어놓은 얼티엄 셀즈 1공장, 2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공장까지 뭐 짓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냐? GM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총 10개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럼 얼티엄 셀즈 1, 2, 3 이게 다 뭐 한 50기가와트시짜리로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거든요. 가장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 수준의 지금 공장들인데 이걸 지금 2공장까지 들었었고 3공장 짓고 있고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만한 걸 앞으로 7개를 더 지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 네, 당연히 한국이죠. IRA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하고 결국은 합작 회사를 하든 아니면 뭐 단독으로 꾸리더라도 그 결국은 한국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올해 하반기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든 뭐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고요. 하반기 뭐 또 빅뱅 폭발이 일어난 25년, 26년 그 이후에 지나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GM만 그렇겠습니까? 포드 그래야 되죠. 스텔란티스 그래야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북미에 진출하는 토요타, 혼다, 닛산 다 어쨌건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 시장 뭐 전기차 쪽은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각각 4인가 5인가 그렇게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평가도 잘 받고 있고 가성비 좋은 전기차라고. 그럼 현대기아차 특히 미국 들어갈 때 어디 걸 쓰겠습니까? 한국 배터리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금 끝이 아니다. 자꾸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자꾸 뭐 한국 2차 전지 산업 끝났다. 뭐 지난해 이미 뛴 게 그게 뭐 다 뭐 10년째 심지어 뭐 10년째 끌어왔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한데 그 산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업계 상황을 잘 알고 탐방을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 듣는 이야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죠? 네. 네,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서 지금 도는 이야기를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갖고 와서 처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이게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GM 관계자들이 와서 뭐 소재업체들 접촉하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헛말이겠어요, 그게? 소장님 말씀 어쨌든 한국 2차 전지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캐즘 구간 여전히 다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이 캐즘 구간에 속지 마시라.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상반기 중에도 제가 보기에 이런저런 뭐 소재 계약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미 저희가 봤잖아요. 지난해 말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삼성 SDI가 아닌 다른 고객사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데가 뭐 다른 3사에 진입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계약들 LNF라든지 이런 업체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캠이나 뭐 동아기업 같은 업체들 또는 동박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뭐 국내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업체들의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호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실적이 뭐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하반기를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도 얼마든지 개별 기업별로는 충분히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나쁜 악재나 뉴스는 뭐 어떤 게? 악재는 당연히 지금 이제 크게 보자면 캐즘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쨌거나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열심히 이제 뭐 유럽 시장이든 이런 식으로 공략한다, 뭐 진출한다 이런 식의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그게 이런 큰 흐름으로 볼 때 저는 뭐 대단한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사실은 어쨌거나 뭐 올해 뭐 개별 기업별로 좀 다른데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그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웬만큼 시장에 알려져 있고 뭐 지금 주가에 웬만큼 다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웬만큼 추가적인 큰 폭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